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2005년 사건입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노인 살인 사건, 이른바 쪽지문 살인 사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그저께 나왔습니다.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1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 교수님, 이게 13년 전 사건이라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사건이었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2010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 2005년 5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릉에서 할머니께서 이제 그 혼자 계시다가 변사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네. 그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테이프로, 우리가 말하는 박스 테이프라고 하죠. 그 네네네네. 테이프로 얼굴이 감겨서 포장용 테이프. 그 뭐 비극적인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인데 네. 그 사건에 다른 증거가 없었갖고 미제 사건으로 되다가 최근 몇 년 전에 네. 이제 쪽지문,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발견된 테이프에서 발견된 쪽지문, 작은 지문 조각입니다. 그 지문에 의해서 범인이 특정돼서 체포가 됐고 그 체포된 사람을 기소해갖고 1심이 진행됐는데 무죄가 나왔고 요번에 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쪽지문이 1cm 정도, 네. 뭐 이렇게 완전한 지문이 아니고 1cm니까 그야말로 부분 지문인데 말이죠. 이 지문을 통해서 작년에 용의자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항소심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 쪽지문, 말씀하신 쪽지문 말고는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게 없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용의자, 피고인이었죠. 피고인이었던 분은 동해에 살고 있었고 범죄는 강릉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리가 좀 있고. 거리가 좀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쪽지문이 테이프에서 나왔을까? 그거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동해에 있는 음식점에서 누군가 범인이 장갑을 끼고 그 음식점에서 흉기를 가져가서 사람을 해쳤어요. 그럼 음식점에 있는 사람, 주방에 있는 분들의 지문이 거기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테이프에도 지문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9명이 배심원 중에 8명이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인은 이 사람일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이 지문이 여기에 찍혀 있는 이유, 살인을 하러 가서 찍혔다는 증거를 못 설명하지 찾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반대로 유가족 입장에서는 용의자 지문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살인에 사용된 중요 증거물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설명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 검찰한테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있습니다. 근데 입증을 못 해낸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지문이 있었고 그 지문에 대한 행동 증거를 통해서 재구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재구성이 안 된 것은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쪽지문이라고 하는 것만 매달렸다가 결국은 이것이 미제 사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가족들께서는 아쉬워하시는 거죠. 네. 이 쪽지문이 정확하게 살인의 증거가 되려면 어떤 점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쪽지문이 거기 찍혔을 때 그 쪽지문이 찍히는 상황에서 그 범행의 구성 자체가 맞느냐, 상황이 맞느냐. 말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얼굴을 이 테이프로 돌릴 때 그 상황에 찍힐 수 있는 각도가 맞느냐, 네. 위치가 맞느냐. 네. 그러면 그럴 때 왜 다른 어떤 손발을 묶을 때는 그 테이프가 사용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다른 증거가 있었는데 못한 거냐. 이런 현장 정황 증거가 보강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 정황 증거가 보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쪽지문 아까 말씀하셨듯이 쪽지문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이게 사실 아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전문적인 범인이 뭐 범죄자가 아니면 증거 안 남기기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7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면은 또 그렇게 완벽한 어떻게 보면 뭐 고도의 범죄에 능숙한 사람이 저지른 현장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가능성은 뭐 2가지 정도를 짜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일단 초동 수사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을 만한 증거물들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우연이지만 대개는 어떻게든 남거든요. 뭐 머리카락이 떨어지든지 발자국이 찍히든지 그 사람의 DNA가 흩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는데 또 개 중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는 경우도 있어요. 범인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절묘하게 그런 어떤 상황이 불운하게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쪽지문 주인 찾는데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 오래 걸렸고요. 12년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던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그때는 지문이 있어도 이렇게 뭐 용의자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쪽지문 자체를 확장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 그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상태였고요. 2000년대 후반부에는 2010 몇 년 후반에는 그것을 디지털화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형태를 함수로 짜갖고 넣고 디지털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걸 역산해 버리면은 작은 것만 있어도 이 확장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건에서 쪽지문이 지금 증거로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한계점은 분명히 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쪽지문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에서 명확히 해주는 거죠. 이 검거 당시에 사실 이제 언론들도 이 경찰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학 수사의 개가다. 쪽지문 요것만 가지고도 범인을 잡아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제 상태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대법원 재판만 남았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증거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법원에서 증거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1심하고 항소심에서 혹시라도 이거 증거 판단할 때 대법원이 봤을 때 이런 정도면 인정할 수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했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대로 이제 지금 받고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맞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살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소시효도 이미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혹시라도 이게 이 상태로서 끝나더라도 이 유가족들의 어떤 한 그리고 피해자의 한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미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서 완전 범죄는 없다 이 말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슈 완전 정복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